시작해볼까요? 나 또 애들 앞에서 또 싸웠어. 내가 아주 아들 둘이 아니라 아들 셋을 키워, 셋을. 내가 애 앞에서 또 못 볼 꼴을 보였어. 우리가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잘 싸울 수 있나요? 싸움이라는 건 절대 예쁘게 포장되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아이들 앞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니죠.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부부싸움을 아이들 앞에서 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부싸움을 피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영화 보는 거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사람인데요. 인생 영화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딱 하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99년에 개봉되었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강제로 수용소에 넣었던 그 영화였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으로 남아있었던 영화였는데 제 육아 속에서 그게 그렇게 크게 적용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주 입담이 좋고 재치가 있었던 주인공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귀여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전쟁 상황이었던 그때 유대인이었던 주인공과 아들은 끔찍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그 전쟁 속에서도 아빠는 정말 중요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어. 우리가 1000점을 받으면 우리는 이 게임이 끝나고 멋진 큰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아이에게 절망적인 수용소 생활이 아닌 즐겁고 재밌는 게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합니다. 아빠는 전쟁이 끝나기 하루 전날 군인들에게 잡혀서 처형이 되기 직전에 숨어있는 아들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놀라서 두려움에 떨던 아들의 눈빛을 본 주인공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윙크를 해주고 아들도 안심을 하고 윙크를 해줍니다. 포인트를 따라가는 모습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아빠는 그렇게 죽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숨어 있어야 점수를 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얌전히 숨어 있던 아들은 다음날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때 아들의 눈앞에 보여진 것은 정말 멋지고 거대한 탱크였습니다. 아들은 너무 신이 났어요. 1000점의 점수를 받아 이렇게 큰 선물, 탱크를 얻게 되었구나. 그리고 아들은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아들에게 끔찍했던 전쟁의 순간이 행복했던 순간으로 끝이 나고 이 아들은 나중에 커서 아빠를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화가 난 모습은 아이들에게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를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기억하면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스크래치를 주지 않으려고 그래, 전쟁 같은 상황을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저 스스로를 다스리고 얼른 심호흡을 하고 시선을 돌려서 아이에게 아주 밝게 웃어주면서 저의 표정을 통해서 아이를 안심시킵니다. 부모의 다시 밝아진 모습을 보고 아무 상황 아니었구나 라고 어린 아이들은 금방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아이와 즐겁게 잠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남편한테 돌아가서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서 서로의 격해질 수 있었던 감정이 사그라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면 부부끼리도 아까는 정말 화가 났었던 일들이 별거 아니었던 일들로 잘 넘어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가 잘 되는 부부라면 기분이 가장 좋을 때 서로 꼭 반드시 아이를 위한 약속 한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자. 감정이 격해져서 기분이 나빠졌을 때는 절대 대화를 이어가지 말고 싸우지 말자. 엄마 아빠라면 꼭 지켜야 하는 거다라고 대화를 나누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절대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쪽이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되는 쪽에서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아름다워의 명장면을 기억하면서 전쟁이 빵 터진 것 같은 순간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이에게 시선을 돌리고 방긋 웃어주시면서 그 상황을 피하셔야 합니다. 좀 싸움의 어느 정도가 보여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냥 얼렁뚱땅 부부가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 우리도 가끔 저렇게 막 싸울 수 있구나. 아이들은 그렇게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들 앞에서 닭살이 돋고 손발이 오그라들어도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제 엄마 아빠가 조금 목소리가 높여지고 싸울 뻔해서 좀 놀랬지.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다르다고 목소리가 높여진 건 잘못된 것 같아. 여보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내가 다음부터는 잘 말하도록 할게. 하고 좀 안아주고 그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낯간지럽지만 아이가 친구들과 화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의 모습에 따라 부모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안심시키고 아, 의견이 안 맞아도 저렇게 화해를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울 수 있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큰 교육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 내가 그 순간 참고 자리를 피하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고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아이들도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듯 나도 훌륭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늦기 전에 나아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로 해요. 그럼 지금부터 금기사항. 우리 아이가 잠들었다. 우리 아이가 TV를 보고 있다. 그때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날 잡고 대놓고 싸우는 부부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더욱더 혼동과 불안감을 조성시킵니다. TV를 보면서 잠자는 척을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지만 정말 아이들은 다 느낍니다. 불안과 공포는 그래도 줄 수 있으니 꼭 해야 할 말이 있고 내 감정이 너무 격동이 된다. 그러면 문자로 하든 이메일로 하든 아니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면 맡기고 그렇게 날 잡고 문제점을 뿌리 뽑는 그 시간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부부 험담을 친구들 앞에서나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세상의 전부인 우리 엄마나 아빠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거를 잠깐이라도 듣게 된다. 그것은 정말 큰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없는 데서 아주 조금만 씹으세요. 아이 앞에서 부부끼리 너무 냉랭한 모습을 보이고 서로를 유령 취급한다. 정말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러비더비한 모습은 보일 수 없으나 아이에게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서 아빠한테 밥 먹으라고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빠한테 가서 식사하세요 라고 할까? 이렇게 말해서 아이는 네 엄마 가서 아빠 식사하세요 라고 속은 끓지만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 때문에 철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지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노력하셔서 고쳐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만약에 싸웠다면 화해하는 방법 또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로 오늘도 행복한 육아 화이팅해요. 안녕.